이번에는 동유럽 중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둘러보기 위해 오전 11시 05분 인천공항 J터미널에서 대한항공에 올랐다. 체코 프라하 공항 도착은 체코 현지 시간 오후 5시 5분에 도착 예정이란다. 토인카에 이끌려 탑승교로 이동하고 있는 오늘 타고 가야 할 여객기다. (218번) 개찰구에서 여객기를 탑승한다. 여객기는 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체코 프라하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1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여객기는 중국 위해상공을 지나 몽골 고비사막, 울란곰, 벨루아산, 카스피해, 흑해 상공을 지나 체코 프라하 공항으로 비행하는 항로를 잡고 이동 중에 있다. 비행거리는 약 8,392km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 중 두 번째 기내식이다. 좁은 의자 틈새에서 식사하는 것도 번거롭다. 여객기가 체코 프라하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타고 온 여객기다. 수화물을 찾기 위해 이동 중이다. 체코 프라하 공항 내부 상가 분위기가 자연스럽다. 프라하 공항 밖으로 나와 동유럽 여행 중에 계속 타고 다녀야 할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한다. 프라하 공항 거리가 깔끔하고 한가롭다. 버스는 광활한 체코 들녘을 달려 체코 후로토비체에 위치하고 있는 숙소를 향해 달린다. 버스는 프라하 공항에서 후로토비체시에 위치한 스포츠 호텔까지 약 2시간 30분을 달려 숙소에 도착한다. 다음 날 아침이다. 체코 후로토비체시 58광장 21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스포츠 호텔에서 피로를 풀고서 오늘부터 동유럽 3국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숙소는 흐로토비체시의 외곽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다. 아침 5시 40분이다. 체코는 이른 아침인데도 해가 조금 일찍 뜨는 것 같다. 건물 벽면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다. 아침 식사 전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볼 생각이다. 도로 주변 공원 화단에 있는 꽃들이다. 새로 접해보는 꽃이라서 관심이 더해진다. 아침 공기가 신선하다. 피부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의 쌀쌀함이다. 성당 잔디공원에 세워진 예수 조각상이다. 나무전지를 재미있게 해놓았네요. 짙은 초록잎 덩굴나무들이 건물 위를 뒤덮고 있기에 흥미롭다. 체코 시골 마을에 시설해 놓은 수호 성인의 조각상이다.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마을 곳곳마다 작은 성당이나 교회들이 눈에 들어온다.
동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보라색 라일락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유채 꽃밭이다. 체코는 광활하고 드넓은 벌판 위에 노랗게 피어있는 유채 꽃밭을 흔히 볼 수가 있다. 호밀과 같은 대단히 농작물들도 많다. 아침 햇살에 비치는 노란 유채 꽃잎이 유난히도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 멋있고 아름답다. 아침 산책에 나서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기에 더욱 감동스럽다. 싱그럽고 영롱한 노란 빛깔 유채꽃에 흠뻑 빠져들게 만든다. 고즈넉하고 한가로운 시골 분위기다.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운동시설도 갖추어 놓은 녹지 공원이다. 바로크 양식의 성인 조각상이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이곳 체코 흐로토비체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버스로 약 3시간 30분가량을 이동해야 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해 달리고 있는 버스 차창 밖의 풍경이 아름답다. 드넓은 벌판 위에 발전 시설이 눈에 띈다. 체코는 넓은 평야 지역이기에 풍력, 태양광, 화력 발전소가 자주 보인다. 맥주로 명성이 있는 체코이기에 호밀밭도 많다. 현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경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솔자의 설명이다.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패널이다. 버스로 3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펼쳐져 보이는 광활한 평야지대다. 풍력 발전 시설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로 유럽 인근 국가로 공급된다고 한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헝가리 건국 1000년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시내를 걸으며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며 경험해 볼 생각이다. 이번 동유럽 여행 중 같이 동행할 일행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레드페퍼 음식점으로 들어선다. 레드페퍼 식당 주변의 거리 풍경이다. 무게감이 있고 독특한 유럽의 도시 건축물들에 관심이 더해진다. 이 건물은 부다페스트 부다왕궁이며 헝가리 국립미술관, 국립세체니도서관,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 등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왕궁으로 들어서는 돌계단 길이다. 중앙 녹색돔에 시선이 끌린다. 푸른 돔 위로 번지는 헝가리의 청명한 푸른 하늘은 한편의 오래된 유럽의 서사시처럼 깊고도 고요해 보인다. 생동감 있게 표현해 놓은 기마상이다. 수백 년 동안 왕과 병사와 예술가들이 스쳐 지나간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진다. 기마상 앞에서 바라본 오래된 유럽식 붉은 지붕들이 한눈에 펼쳐져 보인다.
부다 왕궁 광장으로 들어서는 돌계단길이 가파르다. 오래된 왕궁 건물들이기에 보수 작업 중인 건물들도 있다. 왕궁 광장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는 근위병들의 흥미로운 근무교대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발길이 멈춰진다. 부다 왕궁의 영웅광장에 위치한 어부의 요새다. 이곳 언덕에 서면 부다페스트의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어부의 요새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이다. 따사로운 햇살을 쬐이며 좌담을 즐기고 있는 유럽인들의 생활 문화가 자연스럽다.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어부의 요새 언덕에서 바라본 부다페스트의 시내와 잔잔한 도나우강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만다. 도나우강 건너 헝가리 국회의사당과 그 우측 도심 사이로 성 이슈트반 대성당이 조망되고 있다. 헝가리 시내를 한눈에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신 자연에 감사를 표해본다. 도나우강은 독일어로는 다뉴브강이라 부르기도 하며 독일 남부 슈바르츠발트 계곡에서 발원하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10여 개 국가를 가로질러 흑해로 흘러가는 동유럽 국가들의 젖줄이란다. 부다페스트 왕궁의 한 공간이다. 앞 건물은 부다 왕궁의 한 부속 건물이다. 부다페스트의 역사 박물관과 문화 전시관이 들어있다.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치솟아오른 뾰족한 흰색 건물은 부다 왕궁에 위치한 마차시 성당이다. 웅장하고 화려함이 돋보이는 흰색 건축 양식은 헝가리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라 한다. 어부의 요새의 역사적인 배경은 과거 왕궁과 마차시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군 성격의 어부들이 요새를 실질적으로 방어했다는 유래다. 국회의사당이 웅장하다. 어부의 요새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성안나 성당의 청 쌍첨탑이다. 부다페스트 왕궁 탐방을 마치고 버스 탑승을 위해 이동한다. 부당왕궁 언덕으로 이어지는 부다 성 터널이다. 버스 위치로 이동 중에 바라본 부다 왕궁이다. 부다페스트 시내에 위치한 유명 디저트 가게인 젤라또 로사다. 이 가게는 장미꽃 모양의 독특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로마 양식의 헝가리 최대급 카톨릭 대성당이다. 헝가리의 초대 국왕이자 카톨릭 성인인 성 이슈트반 1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대성당이란다. 성당 규모와 성당 앞 광장이 크고 웅장해 보인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상징적인 명소인 영웅광장이다. 헝가리 건국 10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에 착공되었다는 기록이다. 광장 중앙에 36m 높이의 밀레니엄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그 뒤편, 양옆으로는 헝가리 역사를 상징하는 14인의 위인 동상을 세워두고 있다. 영웅 광장에서 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연결된 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답다. 영웅 광장에서 다리를 건너면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시민공원이 위치한다. 야간 투어에 앞서 저녁 식사를 했던 장금이 식당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간 투어를 하기 위해 도나우 강변으로 나왔다. 도나우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불빛이 찬란한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것이다. 해가 늦게 지는 헝가리의 봄 계절이기에 생각했던 야경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유람선이 도나우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스쳐 달린다. 삼성 홍보 로고가 써 있어 친근감이 든다. 일행들만이 야간 투어를 위해 탑승한 유람선이라서 모두가 자유롭고 여유롭다. 저 거대한 유람선은 오스트리아로 운행되고 있는 유람선이란다. 헝가리 국회의 사당이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첨탑들은 하늘 향해 기도하듯이 솟아있고 도나우 강물 위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은 가운데 강물은 조용히 흐른다. 강물은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왜 도나우의 진주라 불리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다. 강물 위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지나가는 유람선은 국회의사당과 조화를 이루며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는다. 건물 속에 불빛이 하나둘씩 켜 있는 것으로 보면 부다페스트의 밤이 서서히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스레한 어둠 속에서 바티아니 광장에 위치한 쌍둥이 첨탑 성 안나 성당이 고즈넉하게 조망되고 있다. 이곳의 밤은 화려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간이 흐른다는 물빛과 그림자로 말해줄 뿐이다. 19세기 후반 건축가인 임레 슈타인드리가 설계한 네오고딕 양식의 헝가리 국회의 사당이다. 세첸이 다리의 불빛도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 거대한 유람선이다. 도나우강의 물줄기가 잔잔한 호수와 같다. 부다왕궁으로 이어지는 세첸이 다리다. 유람선에서 바라본 부다왕궁이다.
도나우강의 야경이 점점 더 짙어진다. 도나우강에서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밤 풍경을 보기 위해 국내에서도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들고 있다. 바티아니 광장에 위치한 성 안나 성당과 그 우측으로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초록색 돔 쌍탑이 밝은 불빛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도나우강에서 바라본 부다페스트의 자유의 여신상이다. 부다페스트의 갤레르트 언덕에 세워진 14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는 소련군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상이란다. 다리는 조용히 빛을 밝히고 있다. 녹색의 선은 밤속에서 길이 되어 남과 북을 잇는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유의 다리는 말이 없다. 도나우 강변 따라 이어지는 도로와 상가 건축물들이 달리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실루엣을 이루며 화려함을 더해준다. 낮에 다녀온 부다페스트의 왕궁이 새롭다. 잔잔한 도나우 강물 위로 부다왕궁 건물이 아름답게 반사되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황금 불빛으로 물들여진 아름다운 헝가리의 국회의사당은 한 시대의 자존심이자 유럽의 낭만이 돌로 새겨진 궁전처럼 느껴진다. 헝가리의 밤은 고요하다. 그럼 여기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관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소개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